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는 주식 캐우소 최욱현 최프로입니다. 자, 일단 엔캠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오늘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은 쉬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장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하실 만한 공시가 어제 시간에도 끝난 시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오늘 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락은 당연히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이 내일 장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법한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걱정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 물량 매도로서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탈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가 되었다. 어제 저녁 18시 10분에 나온 이슈인데, 자, 보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좀 악재 같아 보이고 실제로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사유 발생일을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예요? 4월 12일. 그런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에요. 엔캠은 올해 1월부터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엔캠을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10월 29일 날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별거 아니에요. 예.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부가절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1일간 정지가 될 수가 있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엔캠은 불성실 공시 법인 부가 별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8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정이 된다고 한들, 자, 1일 거래 정지, 단일 거래 정지입니다. 추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아요. 예. 물론 15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자, 이 정도 이슈로서 15점 이상 돼서 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악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 공시를 해석하는 제 의견입니다. 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저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엄청난 과대 낙폭 10%의 하락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엔캠이 시총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조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0%가 빠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4천억 정도가 증발했다라는 건데, 자, 이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시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저는 엔캠이라는 종목은 절대로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이 돼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악재였다면은 현재 엔캠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엔캠이 1월 달부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7배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자, 이때도 엔캠은요 275만 주라는 시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거를 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엔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엔캠은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 전에 글로벌 1위를 하기 위해서 기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 자, 저는 애초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엔캠이 올라가는 이유,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지금 추후에도 상승이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상승을 한 번 이상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는 물량, CB, BW, 제3자 배정,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나오는 CB가 추가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겁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시에서 뭘 봐야 돼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전환을 했고, 한 페이지 다 나오지 않을 정도의 물량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미상환 전환 사채, 전환되지 않은 물량이 100만 주가 넘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재작년에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발행한 물량이 114만 주였고요. 그다음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전화우선주가 212만 주였어요. 자, 요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326만 주죠.
근데 이거는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로 3월 이전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엔캠의 역사 신고가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326만 주의 물량 매도를 했다라면은 자,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되죠. 왜? 매도하고 빠지고 헤드앤숄더로서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못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275만 주 CB 물량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왜?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었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거의 2배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326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조 3천억인데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뭡니까? 이 구간에는 1조 3천억치의 매물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부터 7월에 나올 수 있는 10일을 전환을 해봤자 주가를 못 올리고 그냥 똥값에 팔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락이 더 나왔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엔캠의 유동주식수가 1000만 주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26만 주라는 물량을 자, 유동주식수 엔캠에서 매매가 가능한 주식의 3분의 1가량이 한 번에 뭐다? 매도로서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무너져 버리는 건 당연하고 그냥 못 쓰는 주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락,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점 하한가가 몇 번이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야, 얘네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예. 실제로 4월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4월이 끝나기 전에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4월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기관에서 37만 주 팔았고요.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팔았습니다. 자,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자, 43만 주예요.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만은 326만 주를 3월달에 전환을 완료시켜 놓은 세력 입장에서는 자, 43만 주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를 엑시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어차피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까지 고려를 해서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죠. 예.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내는 경우가 어딨냐라고 하시겠지만 자, 우리는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거의 반절 이상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35만 원입니다.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자, 20만 원 살짝 밑에까지도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아 올린다니까요. 신고가 갱신을 해냅니다. 그 정도로 메이저 세력이에요. 자, 얘네들이 애초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받았고 이 돈이 수천억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네가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 뒤에 남아있는 CB도 같이 비싸게 팔기 위함이었다.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CB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5만 주 중에 166만 주가 전환이 되었고 아직까지 109만 주는 전환 공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전환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지금 확정적으로 326만 주의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세력들 알 수 있고 여기다가 166만 주가 추가되었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네가 매도 가능한 물량이 얼마입니까? 492만 주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물량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더라도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1조 3천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네가 이 물량 중에 가장 늦게 나온 물량은 7월 22일에 나왔던 12-13회차 물량이에요. 여기서 42만 주 더해져서 492만 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7월 22일 이후에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자, 8월 19일 날 22만 3,5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더라도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 22만 3,500원 곱하기 492만 주 했을 때 얼마예요? 1조 1천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는 326만 주만으로도 앞에서 1조하고도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자,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166만 주. 이 166만 주치에 돈을 더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얘네한테 기회비용인데 자, 얼마나 더 썼습니까? 거의 4개월이죠. 예.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매도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정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뭐 추후에 나올 상승에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CB 이거 악재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의 마이너스 하락을 만들어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492만 주입니다. 이 중에 한 30만 주만 팔아도 사람들은 엄청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매물대가 생겨있는 이 구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개인들 이탈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실현 가장 적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이 세력들에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아있는 물량 492만 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유동주의 수가 1400만 주입니다. 그 중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절반 조금 안 된다라는 건데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의 상승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이 구간에서 얘네가 언제 상승을 시작할 것인가, 언제 이 세력들이 원하는 이탈률이 만족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정확한 시그널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7월 22일 날 나오는 10일을 끝으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또한 여기서 수익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평단을 데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자, 이 바닥에서 나오는 흐름 자체가 지금 이거 대충 끄어봐도 몇 퍼센트입니까? 47% 상승이에요. 자, 또 한 20% 30% 빠지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얼마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20% 30%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타점은 제가 오전에 매일 잡아드리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실상 여기서 대응을 잘 못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여러분들의 평단, 현재 여러분들의 평단까지 올라가야지만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N자 패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수익의 최대치까지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영상만으로는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방법이나 이유나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들 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뭐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을 해요. 예,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방법만 알고 나가시면 안 되고 뒤에도 중요한 내용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N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왜 여기서 다시 사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하다가 결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N캠 투자를 끝내는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결국에 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엑시트를 위해서 본인들의 수익의 최대치를 위해서 앞에서 1조 3천의 수익을 포기했지만 275만 주를 더 확보한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끝으로 보다 엑시트를 완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해야죠. 예, 이러한 타이밍까지 제가 모시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실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필수적으로 대응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자 엔캠 최프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상들이 나와요. 이거를 언제부터 대응을 했는지 보면은 1월 달부터 대응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림과 동시에 자 오전에 타점을 잡아드리는 라이브도 진행을 하는데 자 이 라이브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그날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응할 준비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서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실 엔캠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 내가 손실을 빠르게 좀 본전이라도 본전이라도
가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대응을 해야지만 본전을 가져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요. 그 이로써 탄성이 남아있는 상승 탄력, 자 이걸로써 알맞은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타점을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더라도 올라가서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지만 내가 그냥 본전지고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별로 대응점만 좀 잡아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분명히 제가 매도를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았거든. 여기서는 누가 보더라도 더 갈 것 같았어요. 왜? 엄청난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세력들은 7월의 마지막에 시비가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매도하지 않았다라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시겠죠. 자 이분들은 제가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왜? 바닥에서 나오는 흐름 이용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달라요. 이미 전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나와 있고 악재로서 주가를 내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상승이 끝날 겁니다. 앞으로 뭐 몇 년, 10년, 20년 기다리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엔캠에 영위하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되고 이번만큼은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끝으로 저는 이제 엔캠 영상을 이제 안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다른 종목을 컨택을 하겠죠. 예, 하지만 일단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두서가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내일 오전부터 라이브를 같이 진행하면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니면은 그날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올라오면 시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